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 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음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적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이강인을 리그 최고 연봉자로 만들 생각도 갖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의 산티아우나는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PSG와 이강인에게 초대형 제안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는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로 만약 이강인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호날두가 받는 2억 유로 약 2,982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제 막 B클럽에서 도전을 시작한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나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있을 때부터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 이강인은 무언가 다르다. 아주 특별한 선수다. 이강인은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우리 방식이 아주 잘 맞고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영리하다. 다재다능하고 체력적으로 강하며 기술까지 뛰어나다. 나는 이강인과 함께할 수 있어 아주 기쁘다고 극찬했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깜짝 놀랄 활약을 펼칠 선수가 될 거라는 현지 매체 전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츠는 PSG, 루이스 엘리케의 새로운 놀라움, 지난 시즌 비티냐,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같은 몇몇 PSG 선수들은 엘리케 감독 지휘 아래 완전히 폭발했다. 이번 시즌 엘리케가 다시 어린 선수 중 하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나는 이강인이 올 시즌 놀라운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PSG가 이렇게 젊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한 PSG는 활력이 넘치며 무엇보다도 유망한 팀으로 구성됐다. 지난 시즌 엘리케가 부임한 후 일부 선수들은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다면서 이강인이 폭발할까? 프랑스 수도에서 소심한 첫 시즌을 보낸 이강인은 일관성과 통계를 볼 때 PSG가 마요르카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해 2,200만 유로 약 326억 원을 지출한 것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에서 능숙하고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올 시즌 PSG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이 유럽리그 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 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적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앙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 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럽 8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국제축구 역사통계연맹 IFFHS 플레이메이커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며 화제입니다. IFFHS는 지난달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리오넬 메시, 케빈 더 브라위너, 주드 벨링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 후보 15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상은 통계연맹이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축구를 빛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겐 황금공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통상 연말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역대 수상자 면면은 화려합니다. 메시가 통산 최다인 5회 수상했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4회, 더 브라위너가 3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회 수상하며 메시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등이 한 차례씩 수상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181점을 받으며 100점을 받은 메시를 8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7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시즌별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전설들이 수상한 플레이메이커상 최종 후보에 이강인이 뽑힌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연맹은 최근 2시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프랑스 리그앙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드리블 돌파 찬스 메이킹 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패스 11개를 기록하며 전체 공동 4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정몽규도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오히려 홍명보로 인해 온갖 비리가 다 밝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몽규와 홍명보는 손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정말 정 회장의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잠시의 고통이 큰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한 수로 인해 축구 팬들은 분노했고 축구협회의 그림자가 세상에 공개됐으며 이 분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체부 감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 회장과 홍명보의 숱한 비리와 부정이 드러났으며 이제 두 사람 모두 물러나야 할 처지까지 왔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정 회장이 해낸 것입니다. 정 회장이 홍명보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클린스만 감독권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 속으로 숨어 오랜 시간 한국 축구를 썩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